문제달인 신의 손입니다. 21년도 3회 5과목 노동관계법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81번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구인자의 업체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구인 광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맞는 거겠죠? 직업정보 제공 매체의 구인 구직 광고에는 구인 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할 것. 2번이 틀렸네요. 왜냐하면 구인 구직 광고에 구인 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 기재해야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알아봐요? 이 구인 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되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요. 직업정보 제공 매체의 구인 구직 광고에는 구인 구직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는 기재하되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전화번호나 주소는 기재하지 않는다. 자주 바꿔서 나오니까 신경 쓰셔야 되고요. 3번에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 주소를 발부하지 않는다. 맞고요. 4번에 직업정보 제공 사업의 광고문에 취업 추천, 취업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네요. 81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그냥 딱 단편적으로 찍어서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 해당돼요. 나머지 1번, 2번, 3번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1, 2, 3번보다는 4번이 좀 이렇게 위반 행위가 더 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83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아니고요.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모두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4번이 해당되어지네요. 84번 고용정책기본법상 명시된 목적이 아닌 것은 지금 1번, 3번, 4번은 좋은데요. 지금 2번에 실업의 예방 및 고용의 촉진, 이거는 고용정책기본법이 아니라요. 고용보험법의 목적이에요. 여러 차례 기출문제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해당되는 것이다. 85번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 자격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2번, 3번 모두 맞으니까 이거 파악해 두시면 되고요. 4번이 틀렸는데 이 신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나왔어요. 21년도 3회차 노동관계법규는 신출 문제가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난이도 조정에 실패를 겪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코 60점 이하를 맞거나 40점 미만의 꽈락을 맞을 정도는 아니에요. 아무리 신출 문제가 많이 나왔다 할지라도 기출 문제 익숙한 내용만 풀어보더라도 60점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두 문제 자기가 이렇게 생뚱맞은 문제들을 보다 보니까 당황하다 보니까 뒤에 문제들 집중을 못하고 모조리 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21년도 3회차 노동관계법규 이 과목에서 많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4번 문제는 피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아니에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달 15일까지 이렇게 신고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피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시 한번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죠? 이런 건 그냥 가볍게 틀려주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86번.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이요. 1번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맞는 내용이고요. 2번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 맞고요. 3번에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요거 3번이 틀렸네요. 4번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거 맞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없어요. 다시 한번 이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직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인해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87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이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서 정의하는 근로자, 이 고근남이죠. 고근남, 고용정책 기본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그리고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근로자는 굉장히 고근남이는 실제적이라고 했어요. 실용적이고 실제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이런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근로자라고 정의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보는 것이에요. 2번, 3번. 사업주는 유급이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으면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다. 이것도 맞는 것이죠. 4번에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하지 못한다. 아니죠. 다시 한번,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하지 못해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 역시 기출문제에 나왔었던 거예요. 88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령상 준고령자는 50세에서 55세 미만이죠. 진짜 많이 나왔던 것이고요. 55세 이상, 60세 미만 아니고요. 그냥 55세 이상만 이렇게 나와 있으면 고령자라고 얘기를 하네요. 89번. 고용정책 기본 법령상 실업대책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실업자 된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이요, 실업대책사업에 해당한다. 맞고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사람은 실업자로 본다. 맞는 거고. 3번에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게 틀렸어요.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3번이 답이고요. 4번에 실업대책사업에는 많은 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맞는 거고요. 90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 연결이 옳은 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1번 이렇게 되고요. 2번에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요. 근로시간 단축이에요.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이렇게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근로자는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데요,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할 때 한 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1개월씩 나누어 사용하는 거 아니고요,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니까 답은 이렇게 4번이 되어야 되겠죠. 91번, 근로기준 법령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은 모두 특례 사업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은 특례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게 특례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사업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파이프라인 운송업은 우리가 가스라든지 기름 있잖아요. 기름 같은 거 이렇게 송유관 같은 것을 통해서 운송을 하잖아요. 그거를 바로 파이프라인 운송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운송업 같은 것은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게 할 수 있지만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런 운송업뿐만 아니라 그 보건업 같은 거 있죠. 뭐 병원이나 이런 거, 이런 것도 여기 12시간 초과해서 연장 근로를 하게 하는 특례 사업에 해당되어져요. 하지만 노선 버스 같은 거,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92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중요시 되어야 할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이거 많이 했잖아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 되어야 하는 대상이에요. 사회적인 약자들이 일반적으로 해당됐죠. 특이한 거는 중소기업 근로자도 여기에 해당됐었죠. 하지만 4번의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일용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뭐 이런 파견 근로자 이런 사람 전부 해당되는 것이죠. 93번, 직업안정법상 직업 소개 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결혼 중개 같은 거 해당 안 돼요. 숙박업도 안 되고요. 유흥주점도 안 돼요. 이렇게 일반 음식점 영업 하는 사람은 직업 소개 사업을 경험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역시 기출문제 많이 나왔던 거고요. 94번, 고용보험법상 괄호에 알맞은 거,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육아휴직 급여예요. 지급받으려는 이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4번이 답이 되어야 되겠네요. 95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령상 용어의 정의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령이에요. 1번에 퇴직급여 제도란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그 다음에 확정 기여형 연금 제도, 세 번째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말한다. 이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바로 틀린 것이죠. 퇴직급여 제도는요, 퇴직급여 제도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가 아니라요, 이게 3번이 퇴직금 제도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퇴직금 제도. 지금 나와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두 번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세 번째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전부 연금제도 돼 있잖아요. 이거는 퇴직급여 제도가 아니라 퇴직연금 제도라는 거예요. 끝말이 결국 맞춰야 되니까 이게 결국 맞는 거겠죠.
퇴직연금제도라는 거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이렇게 하는 거고요.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 좋고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좋은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아니라 퇴직금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2번에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기준에 이 사용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고요. 임금은 무엇이냐?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이렇게 임금에 대한 정의는 이렇고요. 네 번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확정급여라는 말을 사용했겠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96번.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법령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좋은데요. 4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받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과정의 수강 비용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니까 4번이 틀렸다는 것이고 역시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에요. 97번 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1번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에 60일 전이 아니라 50일 전까지 해고 기준을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틀렸네요. 3번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거 합리적이죠? 3번 맞는 거고요. 4번에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재취업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한다. 말은 그럴듯한데 이 주체가 틀렸어요. 사용자가 아니라 이거 정부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용자는 이미 경영상의 이유를 겪고 있는데 이런 여력이 없겠죠. 정부에서 해야 한다. 98번 근로기준 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경우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합리적이겠죠? 2번에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맞는 거고요. 3번에 사용자는 도구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에게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도 합리적이고요. 4번에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통상 임금의 100분의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일반적으로 휴업수당은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100분의 70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하는 게 휴업수당이에요. 그런데 이 사용자가 누구의 승인을 받느냐 이거 참 어려운 문제 신출 문제이면서도 어려운 문제예요. 고노장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틀렸던 거예요. 누구의 승인을 받느냐?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라는 사실. 그래서 21년도 3회차 노동관계법규 문제가 상당히 신출문제가 많이 등장하면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는데요. 이런 과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최소한 60점 이상 어떻게 맞춰야 되겠다. 아니면 정 안 되면 40점 미만의 꽈락은 피해야 되겠다 하면서 한 문제 한 문제 집중하셔야 돼요. 99번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거 채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요. 이렇게 했는데 채용 절차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채용 서류라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했었죠. 기초심사 자료요. 기초심사 자료, 뭐 응시원서, 이력서, 자소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두 번째는 그런 이력서에 쓴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 자료요. 입증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연구 실적물이랄지 작품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알아볼 수 있는 심사 자료 이런 게 있었다고 했었죠. 심층 심사 자료. 이 세 개를 바로 채용 서류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일본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증 자료의 표준 양식을 구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 입증 자료 아니에요, 이거. 입증 자료가 아니라 이런 그 기초 심사 자료를 말해요. 기초 심사 자료예요. 요거 그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냐. 원칙적으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채용 절차에 적용한다. 좋고요. 채용 서류란 기초 심사 자료 여기 있군요. 입증 자료, 심층 심사 자료를 말한다. 그렇죠. 심층 심사 자료란 작품집 그리고 연구 실적물 이런 물건 및 자료를 말한다. 여기 설명이 잘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 빠져 있는 것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100번에 헌법상 노동 3권과 관련이 있는 거 이게요. 근로권이라는 게 있고요. 근로권이라는 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요. 이 근로권과 노동 3권은 다른 거예요. 이 노동 3권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노동 3권은 단결권 그리고 단체 교섭권 그리고 단체 행동권 이게 근로 3권 그리고 노동 3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근로권하고는 달라요. 지금 보시면 1번, 3번, 4번은요. 근로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2번에 자주적인 단체 교섭권의 보장 이것이 바로 노동 3권, 근로 3권과 관련이 있는 것이니까 비교를 잘 해 두시기 바래요. 강의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